몰입 및 직무 성과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김문정 박사님하고 저 공동 연구를 진행했고요. 여기 저희 동의대학교 지금 김문정 박사님이 이쪽 전직 쪽자를 대상으로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배경에서 소개하겠지만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게 최근에 4차 산업혁명시대 빅데이터라든지 우리가 스마트폰 활용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중요시 활용력이 되게 실제적으로 자신감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다 보니까 그런 좀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논문은 전체 5장으로 일반적인 서론, 이론적 배경, 연구 설계, 실증 분석, 결론이 사회과학 분석 연구에서 하는 주 5장 구성으로 구성했고요. 연구 배경이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디지털 시대가 점점 활성화되면서 일상화되면서 특히 조직 기업에서는 디자인 기술의 어떤 역량뿐만 아니라 인지 활용 기술까지 포함해서 의존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디지털 리터러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시점이 이르렀습니다. 예, 선행 연구에 여기 간략하게 한 2가지 정도 소개되어 있지만 다양한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보면 업무 성과나 업무 참여도를 향상시키는데 디지털 활용 능력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여 본 연구는 디지털 리터러시 영역의 직무 몰입과 직무 성과에 미친 영향을 실증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디지털 리터러시 기술적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생산적인 인력을 육성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연구 목적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론적 배경입니다. 전직의 정의를 살펴보면 법률적인 개념을 보자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의 전직은 여기 글씨가 좀 작아서 좀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근로의 종류와 내부의 변경은 물론 근로장소의 변경도 포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직은.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전직은 다른 현상을 이식하는 걸 보통 전직을 해놨는데 법률적으로는 그러니까 업무가 전환되는 것도 전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맨 마지막에 밑에 나와 있는 본 연구에서는 어떤 전직의 범위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외부 전직, 그러니까 다른 회사로 옮겨가는 그 범위에 국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의를 간단히 보시면 선행 연구에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직무 수행을 관점에서 정보를 이해하고 분석하여 공유하는 능력으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정의하고자 했습니다. 자, 디지털 리터러시 영역의 구성 요소를 보면 선행 연구에서 김현성 연구에서는 기술, 활용, 그 다음 마인드, 이 3가지 본주로 분류를 해서 연구를 진행합니다. 그 다음 미술사학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 보신 예능력, 정보 요구 분해 능력, 검색 전략 개발, 다양하게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전직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연구 목적이 부합된다고 생각이 가장 근접한 김현성의 연구에서 제시된 기술 활용, 마인드, 기술 활용, 마인드 3가지 하이어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의 하이어링을 구성하였습니다. 자, 직무 몰입의 어떤 개념 정도만, 정의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행 연구에서 직무 몰입이라는 것은 이제 특히 이제 경영학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의 연구 목적에 부합될 수 있게 전직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직무의 애착, 책임감, 직무와의 심리적 동일시하는 태도로 정의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 다음 직무 성과입니다. 직무 성과도 선행 연구에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직무 성과를 전직자의 관점에서 업무를 달성하고 목표를 실현하는 정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당 연구 설계인데 연구 모형입니다. 보시면 독립변수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고 그 밑에 하위 역량은 앞서 말씀드린 기술 역량, 활용 역량, 마인드 역량 3가지 하위 역량을 구성하였고요. 그 다음에 내부 변수로 조직 몰입, 종속 변수, 직무 성과로 구성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연구 과정인데 대과설과 독립변수 하위 변수에 따른 하위 과설 셋, 그 다음에 대과설 2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연구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직무 몰입 5, 직무 선거 5, 그래서 총 25개 선거 항목과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5개 항목에서 총 30개 항목을 구성하고 측정을 카트 5천 척도로 적정하였습니다. 조사 기간은 2024년 6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 6일 동안 부산 경남 김해지에 국한하여 전집자와 전집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수준을 하였습니다. 설문 횟수는 총 247명가 되었고 여기서 불성식 응답이나 위작사 설문을 제외한 228구의 최종 유효표를 확보하였습니다. 표본의 분석은 SPSS와 에이모스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방법은 일반적으로 빈도 분석을 통해서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았고요. 그다음 변수 간의 관련성 측정도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통해서 탄착적 요인과 확인적 요인을 실천했고, 그다음 변수 간의 관련성 분석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판별 타당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구조관계 유동도 분석을 통해서 가설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인구 통계적 특성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연령대를 보시면 남녀 비율은 거의 비슷하게 비슷하다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연령대 같은 경우 40, 50대가 줄을 거의 90% 이상이 차지하고 있고, 학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워낙 지금 고학년 치르다 보니까 석사분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직위도 보시면 과장급 이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종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 교육업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래도 전직이다 보니까 사회 초년생들보다는 어느 정도 사회 경력이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거에 어떤 부합할 수 있는 인구 통계 특성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탐색적 요인입니다. 총 5개 요인이 보시는 바와 같이 5개 요인이 노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뢰도 같은 경우는 클로알파 값이 보시면 0.735에서 0.956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0.7 이상으로 다 나타나서 실제로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적 요인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전반적 적합도 지수는 모두 기준치를 수용하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변수별 측정 항목 때 유인 부하량이 0.5에서 0.9 이하로 나타나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합 신뢰도는 모두 0.7 이상을 나타냈고, AV가 그러니까 평균 분산 수출도 0.5 이상을 나타내서 우리가 확인적인 것을 보시면 집중 자동에는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관관계 분석을 시한 결과입니다. 분석 결과 이제 여기 맨 위에 보시면 대각선, 저기 가로 저게 AV의 제곱근 값을 나타내는데, 저게 일반 우리 상관 배수 값보다 높게 나오면 상관 배수 적어도 낮아야지 평균 타당도가 있다고 판단하는 건데, 또 보시는 바와 같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가설 검증 결과입니다. 가설 검증 결과 가설 검증을 앞서 경고 분석에 대한 모형 분석이 적합도 지수도 모두 기준치를 충족하고 있었고요. 이건 제가 요약해서 펴놓아봤는 건데, 뒤에 보시면 설명을 간단하게 썼습니다. 가설 1-1, 그러니까 기술 역량, 이 직무를 미친 영역에서는 경로 계속값이 양의 값이 나타나고 통계적으로 유약에 나타나서 가설 1-1로 채택되었습니다. 가설 1-2도 양의 값을 나타내고 통계적인 유약에 나타나서 가설 1-2로 채택되었고, 다만 가설 1-3은 통계적으로 유약이 하나 기각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설 1은 부분 채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설 2의 검증 결과도 양의 경로값을 가지고 있고 통계적인 유약에 나타나 가설 2도 채택되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본 연구를 토대로 가설 검증 결과를 토대로 학술적 의의를 말씀드리자면, 첫째, 디지털 인터넷의 기술 혁명과 활용량은 직무 몰입에 유의한 정영향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선행형 조사들의 결과와 1차적 결과로 기술 혁명과 활용량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설 1대시는 마인드 혁명 같은 경우는 기각이 되는데, 이거는
공동연구자를 도출해본 유추해본 결과 과거에 비해 온라인 활동이 보편화되면서 네티켓이라든지 이런 데 어긋나는 행위, 개인정보 유출, 프라이버시 존중, 출처 표기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고취와 네티켓 위반에 따른 법률적 대도 보완 및 위반 시 처벌 강화로 인하여 스마트 기기와 인터넷 활용에 이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 기인되었기 때문에 많은 인식이 기각되었다는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연구윤리 중에서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출처라든지 저런 데들은 굉장히 민감한 세대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마이크 활용이 우리가 아까 사회교육에서 다 채택돼 이번에 저희 연구에서 기각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지켜야 되는 거라고 인식을 상식적으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마 기각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둘째, 직무몰입은 직무성과에 유한 정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의 결과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직자에서 직무몰입이 직무성과에 영향을 주는 중요 요소임을 대처 확인할 수 있는 학술적 기준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무적 시선적입니다. 첫째, 전직자가 스마트 기기나 PC에 대한 프로그램 설치 및 삭제, 문서 작성, 영상 전송, 핀텍 기술 활용, 온라인 교재 등 전반적 영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살펴집니다. 이를 통해 전직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은 개인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학습이나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면 전직을 준비한다면 자신감 상승으로 이어 직무 몰입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살펴집니다. 둘째, 네티켓에 일반화는 지금보다 미래의 사회적, 도덕적, 법률적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살펴집니다. 따라서 전직자는 PC, 스마트 기기 및 인터넷 사용에 있어 네티켓에 대하여 존중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져야 할 것으로 살펴집니다. 셋째, 현재 우리나라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할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관련기관은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한 전직자 교육, 전문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살펴집니다. 뒷부분은 연구결과가 하겠죠. 일반적으로 지역적 관계가 있다 보니까 연구결과 일반화를 하는 다 부분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두 번째, 전직자의 직무성과에 미치는 선행 변수들은 직무몰입에 다수 존재하고 있는데 단지 직무몰입만 주판에서 연구를 진행했다는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 그 변수를 좀 다양화하면 좀 더 나은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